여러분, 제가 밤늦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혹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하늘을 좀 보세요. 네, 아까 하도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몰라, 이 카메라 내가 작동을 못해서인데 이걸 보고 달무리? 달무리라고 하나요? 이게 실제 봐야 돼.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양털 구름 사이에 달이, 보름달이 떠 있네요. 잘 보일까? 뭐 잘 보인다 치고, 어쨌든 한번 밖에 나가서 꼭 보시길 권합니다. 보세요, 한번. 정말로 한번 보세요. 이게 화면 잘 보면 좀 이뻐요. 여기가 지금 KBS 앞입니다. KBS. 여기 KBS 신관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저는 여기, 자, 일단 한 번씩 보고 우리 시작을 합시다. 제가 이제 종찬이 얼굴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광복회 회장이라고 제가 호칭을 꼬박꼬박 써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집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안 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이종찬 씨 생일은 언제인가요? 당신이 잉태된 날인가요? 당신 태어난 날인가요? 이게 좀 쳐져서 잘 안 보이죠?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1919년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일 뿐 건국될 때까지 활동하는 건국준비조직, 국가의 3요소, 우리가 어릴 때 배웠었던 건데, 국민주권 영토, 1919년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 1948년 비로소 국가의 3요소가 만들어졌고, 1948년 5월 10일 단독 민주주의 선거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 날이 1948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그 4.3 사건이 일어났죠. 1948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 제3차 유엔 총회 채택 결의 안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명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왜 왔느냐, 이 현수막 관리도 관리지만 이걸 꺼놨네요. 내일 모레 3일 이 광복회가 있는 요 광복회관 요 이름 위에, 잠깐만 보이나?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고기 잡는 건데 뭔가 좀 약합니다. 여기 보이나요? 동그란 거. 그러니까 이제 불빛이 동그랗고 여기 사각형, 직사각형. 저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건국,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곳에다가 이제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이 전광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해서 이제 9페이지짜리 보도 자료를 오늘 이제 배포를 하고, 내일 모레 3일 이곳에서 약 200명이 모여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행사를. 지금 이제 그 정한기 박사님이 이제 김구 테러리즘 해서, 이거 말해도 되나? 뭐 어쨌든 김구 책을 곧 출간을 합니다. 이 이회영에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종찬 내 아버지인가? 뭐 어쨌든 이회영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1948년) 얘네들이 말하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보면 1919년 있었던 1919년 아니지, 상해 임시정부의 이제 그 법통을 이어받아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네들이 마치 그 임시정부가 하나의 국가였으므로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식으로 지금 언론을 호도하죠. 그만큼 헌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4.19 이것도 집어넣고 지랄 연병을 떨고 있는데, 그 1948년도 건국 헌법에는 없어요. 이게 상해 임시정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이제 뭐 정통성 이런 얘기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송진우 그 새끼는 뭐지? 여운형, 장덕수 등 얘네들 누가 암살했는지도 한번 밝혀질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옛날 김원웅이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다가 여기 보이는 여기다가 전광판에다가 대한민국 105년이라고 해서 그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내가 보기에 이종찬은 대한민국을 그 4300년 전에 있었던 단군 때, 그러니까 개천절을 건국절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8월 15일도 아니야, 1919년도 아니야. 걔가 말하는 건국절은, 즉 나라가 계속 이어져 왔으므로 지금 우리들은 1919년도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존재해온 나라가 이름만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종찬이가. 그래서 지금 이종찬이가 지금 내가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데, 이종찬이가 그 김대중 때 휴민턴 사건에 있었던 국정원장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름이 좀 헷갈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얘가 2019년도 그때 잘 생각해봐. 광화문 광장에 촛불 모양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잘 생각해보세요. 촛불 모양. 그래서 우리가
100의 일자가 100 숫자 100 중에 1이 촛불 모양의 형상이었다 해갖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문제 삼고도 했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이 이종찬이었어요. 문재인 때. 그리고 작년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육사 안에 홍범도 흉상이 문재인 때 들어섰어요. 자, 여러분, 저는 단순 무식해서 문재인 때 만든 거는 다 백지화를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재인 때 만드는 정책은 극단적으로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때 만들었던 홍범도 장군을 그 사람 흉상을 육사에 놓고 6.25 전쟁, 6.25 전쟁사, 등, 이러한 필수 과목, 전쟁 필수 과목,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육사에서 없앴던 때가 문재인 때였어요. 그리고 자유시 참변 등 해서 당시 독립군 말살에 앞장섰던 홍범도를 육사 교정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단 6.25 그게 이름도 또 헷갈린다 이제. 그래서 그때 문재인의 그 육사에 숨어있는 문재인의 개를 찾아라. 그때 그 시위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세 차례인가 가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머지않아 이거 홍범도 흉상 철거 이걸 제가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여기에 있는 광복회장 이종찬이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에요. 이제 뭐가 맞아 떨어지지. 그래서 김대중과 함께 했던 이 좌익의 피가 아직 나이 90이 다 돼가는 이종찬에게 그 피가 아직도 너무나 활기차게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 중이에요. 이게 막 내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놔가지고 이게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호연 박사님하고 정한기 박사님, 이제 조만간 제가 이제 김용삼 대기자님도 제가 찾아가게 되는데, 제가 공부가 돼야 돼. 제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대부분 미안합니다. 대부분 뭐 저와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10만 명이 과문광자에서 지랄 연병을 떨어도 김재동이가 방송 나와서 여러분 저 10만 명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게 더 먹힌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얘기를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인지도 있는 사람, 대중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인지도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일반 국민들의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 원래 좀 불이 켜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불은 꺼놨네. 여기에 어디 갔어? 여기에 직사각형의 대한민국 105년 이번 주 내일 모레 3일 목요일날 여기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그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카드 뉴스를 만들고 혹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을 전해주면 여러분들은 저를 신뢰를 하고 그럼 물론 또 한번 찾아보세요. 신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우리 대머리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좀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가분들이 거기서 좀 도와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역사적 근현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김구에 대해서 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그 밖에 소문이 났는지를 몰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정한기 박사님이 그 책을 곧 출간을 하십니다. 이회영, 이종찬에 대한 사실 또 이제 그 이후 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어설프게 까는 것보다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여기 와서 지난 1차 집회 이후 매주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집회를 안 온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김원웅과 관련돼서 집회를 하고 같이 싸울 때 여기 광복회 대의원 그 어른들이 이곳에서 김원웅과 함께 맞서 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직접 하셔서 저한테 이제 그분은 항상 존칭을 쓰세요. 정말 점잖게 오단장, 지금 당신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어떻고, 그러니까 오단장 생각은 어떤지를 물어보고 당신 생각은 이렇고, 그런데 이제 이종찬이가 광복회 회장 취임한 지 이제 그때 당시 한 달인가 두 달 되나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을 좀 주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 한마디에 제가 이제 8월 15일까지는 제가 집회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나? 어쨌든 그래서 사람 관계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정보관들 이제 여기 담당하는 정보관이 KBS 담당하는 정보관입니다. 그 정보관이 이제 수요일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간이 내일까지예요. 기간이 내일까지고 요게 행사가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무슨 난 이 행사인 줄 몰랐어. 내가 이 행사인 줄 모르고 제가 이제 뭐 3일날 행사를 한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행사 방해 안 되도록 내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행사였던 거죠. 뭐 내가 약속한 건 있고, 그리고 뭐 사람 관계 그렇습니다. 이 일방적으로 나만 도와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 정보관한테도 뭐 신세 아닌 신세 진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거죠. 그래서 이걸 떼고 여기서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회 신고가 끝났어. 엊그제 끝났어요. 제가 나 이럴 때가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저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딱 어떤 기분이냐면 제가 이렇게 소송해서 딱 졌을 때 그런 기분이에요.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뭐 하나만한 소리지만, 그래, 내가 전업으로 돈을 모아서 월급 줘가면서 제대로 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법조팀 무슨 팀 해가지고 막 지금 이 좌파 애들은 역사학자 데려놓고 뒤져가지고, 자 이게 근거잖아, 그거 하나 가지고 밀어붙여서 법안 통과시키고 머리 지랄 연맥,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들어요. 지금 물론 내일 아침 되면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또 잊어버리겠지. 예. 근데 이게 약간 승부욕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고발장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김관진 장관의 댓글 사건 가지고 세 번째 고발장을 씁니다. 예, 이종협이하고 이태명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추가 고발장을 넣어요. 제가 성격이 좀 그렇다고, 한번 시작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편인데, 막 이런 건 내가 잘 몰라. 그러면 보자고요. 이제 뭐 이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제 주변 어른들이 저 대머리 새끼 불쌍해가지고, 야 저 상종이가 뭐라 하는데 니네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근거를 좀 만들어줘, 막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고 있다고. 제가 불쌍해서, 진짜로 딱 해가지고 상종이 저거 좀 도와주라고 막 이러신다고요. 근데 막 이게 머릿속으로는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몰라. 뭘 알아야 싸우지. 근데 뭘 하고 싶어. 근데 같이 싸울 사람이 없어. 그냥 우리들이 하는 거는 앞에 가서 씨발씨발 한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벌어졌을 때 당장 내 머릿속에 딱 드는 거는, 이 광복회의 광복회가 공법단체겠지. 예산을 끊어야겠다. 예산 끊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광복회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광복회가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회라든지 이름을 그 광복회 이름 쓴 걸 갖다 강제로 뺏을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정부 지원을 자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 월급 받아가는 거 등등등 여러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겠죠. 그 돈을 받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정부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즉 우파에서는 이런 걸 움직이면 타켓이 된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업이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든 뭐든 간에 자칫했다가는 타켓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우고 뭘 해야 될지가 이렇게 빤히 보이는데 할 능력은 안 돼. 근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딱 요때 이제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때만 이제 승부욕이 생기는 거지. 그냥 그렇다고요. 넋두리야, 넋두리. 넋두리입니다. 확 짜증나네. 지난번에 말했지만 김원웅 같은 애는 약간 무식했어요. 근데 이종찬 같은 애가 되게 지금 영악하다고. 영악해.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지금 이제 어차피 집회 신고해봐야 늦었고, 제가 내일
하여간 내가 잠깐만 저랑 걷죠. 내가 어씨 어디 갔어? 제가 자 보세요. 잠깐만 저랑 산책을 하시죠. 집회 신고가 끝났다고 했잖아. 그죠? 이 거리가 보자. 뭐 한 잠깐만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이 수요일 맞나? 잠깐만 헷갈려. 여러분 12시 넘으면 2일이지. 여기까지가 한 50m. 자, 한 50m.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뭐가 보이지? 이게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구나. 요 천막이 보이죠? 여기가 우리 집회 신고 장소예요, 여기가. 여기가. 그래,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사거리거든? 우리 집회했던 장소? 네, 여기가. 딱 출입구 있죠? 여기까지가 내 집회 신고 장소예요,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가 50m야. 50m, 아이씨, 50m 넘어 보이는데? 하나, 셋. 50m는 넘겠다. 그래, 한 100m 되겠다. 뭐,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눈에 보이시죠? 이제 떠오르지. 나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아니 뭐 어차피 저것도 2일까지라서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뭐 집회, 여기는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는 관계로 옛날에 문재인 야 이 새끼야 이게 생각이 나네. 여러분 소리만 들어가면 돼. 소리만. 이게 가끔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는 못해. 그때 약간 좀 약간 무기력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반면 저것이 어떻게 하면 저거 자, 여기 안에는 사유지입니다. 여기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사유지야. 여기 경계선 여기 안쪽은 사유지야.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광복회 부분이 되게 심각하다. 광복회 그 김원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할 때는 진짜 김원웅에 꽂혀서 하고 땅은 못 봤는데, 이번에 이종찬 때문에 왜 건국이라는 말을 1948년 건국이라는 말을 못하고
그리고 1919년도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왜 이러지 하고 뒤져봤더니 얘네들은 과거부터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48년은 명확하게 건국이 아니라 그러고 얘네들이 아예 그냥 반대운동까지 벌였던 애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광복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들의 정체성이 난 너무나 순진했던 것 같아. 당연히 우파 성향일 거라고 생각했대요. 당연히. 그런데 아닌 거지. 문재인 정권 때 그래서 나는 이번 이 광복회가 미안합니다. 먼저 말을 하자면 해산되진 않겠지. 지네들 돈으로 이제 하면 돌아가겠지. 하지만 정부 예산은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번에 박민식 장관이 있는 보훈부에서 이제 독립유공자 심사 뭘 하고 할 때 당연직으로 광복회 회장을 거기에 당연직으로 넣었었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 뺐어. 그랬더니 광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즉 보훈부에서도 광복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하고도 결부를 지어야 되는 건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좌우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겪어보면 이건 아닌데 하고 했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 본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얘 누구야? 이종찬이가 뭐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래. 이게 글쎄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만사 제껴놓고 야 친구야 네 아버지 좀 어떻게 좀 해봐 이러지 않았을까? 뭐 대통령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없겠지만 근데 광복회는 관여를 최소한의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가야 된다고 전 봐요. 그러니 김원훈 같은 애가 앞장서 가지고 그 난리를 쳤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는 명확해요. 여러분도 아시겠고, 그리고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5.18이든 4.3이든 여순 반란이든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전 못마땅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다 맞추겠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잘해요. 진짜 진짜 애써 내가 그 윤석열 그 새끼 막 애써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하고 있어요. 마치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던 그 과오를 씻고자 정말 열심히 하는 거로 보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 정부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고 뭐 하여간 그래요. 잘하세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다고 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 이 이종찬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한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윤봉길 그 손녀 누구죠? 걔도 여기 오고 뭐 정부 관계자들 온대. 그러면 이게 공식화되는 거예요, 얘네를 움직이는 게. 그래서 일단 이종찬이부터 여기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광복회에 들어가는 지원을, 야 니네들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니네들 자산도 있잖아. 이제 니네들이 최소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니네들의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건국을 어떻게 그 광복회 회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네들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단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뭐 예산을 최대한 줄이든지 어쨌든 정부하고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족회는 그냥 유족회대로 그냥 남아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김원호 하나 내쫓고 나서 좀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더니 더 영악한 애가 들어왔어. 이종찬이가 41년생이에요. 나이가 90이라고. 맞나? 이종찬 몇 년생이죠? 여러분 잠깐 검색 한번 해봐 주세요. 이종찬 41년생 아닌가? 아니 36년생인가? 몇 년생이지? 아, 나이 많은데. 아이씨, 그치. 우리 엄마 나이가 지금 88이에요 90이라고. 90. 자, 여러분,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요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근거까지 딱 해갖고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 광복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종찬, 이회영 등,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나중에 1948년 건국 헌법도 제가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기본법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본법이 위험하다? 아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법이 중요하다. 기본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으므로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서 늦게 들어오신 분은 모르시겠지. 여기 광복회관 이 글자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시커먼 거 있죠? 사각형으로 된 거. 여기에 대한민국 105년 이렇게 이제 해서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으로 하겠다고 지금 그 광복회장 이종찬이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대중 때 있었던 휴민턴 사건, 그때 국정원장이 이종찬이었는데 그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어설프게 들이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정부의 입장, 보훈부의 입장도 제가 한번 그 공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권재재님, 에디션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커뮤니티를 지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언제지? 하여간 다음 주까지는 오상종 TV로 이 영상은 계속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기 오상종 TV에 있었던 영상을 내가 그쪽으로 다 동영상 실시간 말고 그쪽으로 다 옮겨 놓고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부탁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권자 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유권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야 되겠죠. 뭐든지 간에 시간 싸움이니까 그걸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넘길 수 있도록, 뭐 온라인이면 온라인대로, 또 현장이라면 현장일대로 그렇게 제가 이번 8월까지 해서 좀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15일 정도까지는 9월 15일 정도까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지역구별로 그 조직을 개편하고, 그래서 하고,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저 젊은 친구가, 걔가 지금 40 중반인데 그 친구가 이제 뭐 또 나서 주겠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전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나 연대도 하고 뭐 등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 역할이 지역에서 있어야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마냥 누군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야, 물론 힘든데 그게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해봤더니 오씨 되네, 이게 재미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유권자 혁명 출범식에서 어떻게 이걸 할 거냐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자칫했다가는 추후 우리가 선거법 위반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증거 자료로 남기 때문입니다.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라고 얘기했던 게, 막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먼저 내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제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저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 자체가 불법을 하겠다는 생각은 일절 없었다고. 하지만 백모가 사전 선거, 그러니까 선거운동 방해죄로 약 3년 동안 재판을 받았듯이, 이건 나중에 무혐의 나오는 걸 중요하지 않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는 일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여러분,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권자 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구독이 700분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안 누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지금 1500분이 돼야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올리는 일을 나무누티님이 해야 되는데, 나무누티님도 지금 우리 호국단 일만 해도 벅차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해보자고. 하나하나 일단 1500명을 만들어서 1500명을 이건 물론 손성대 대표님 방송에 나와서 이걸 해주세요 하면 바로 끝나는데, 근데 나가기 전에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나갈 계획이에요. 나가기 전에 뭔가 좀 정리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설마
우리 호국단 채널에서 1,500명 못 만들면 그것도 웃기는 거지. 아니,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는데 구독 누른 거는 700개라면. 그리고 이제 그 자유대한 호국단 채널 2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아무래도 그냥 우리 오상종 TV로만 이게 했더니 좀 안 됐거든. 하여간 채널 2를 하면 조만간 다시 만든다고 좀 올릴 테니까 그건 그대로 한번 만들어 놔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하여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주무시고 저는 지금 여기 좀 정리해 놓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그 현수막 가서 제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현수막 관리하는 거 힘들어. 이게 새벽에 움직이게 되니까 생활 리듬이 깨져요. 생활 리듬이. 네, 킹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우리 백날 말로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내일이니까 모레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